저도 미국의 소리 방송을 하면서 구축했던 네트워크가 있고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에 화상 방식으로 비공개고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때 이제 고위 관리였던 사람들의 발언 익명으로 전달했을 때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어쩌면 이 핵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우려하는 게 이 핵 확장 억제력에서 지금 미국은 너무 부담이 많다. 근데 중국이 타이완 침공을 시도해서 우리가 막을 수는 있는데 피로써 엄청난 희생을 치더라도 그때 이제 자신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러면은 시진핑의 권력 구도상 재래식 전략에선 실패한 시도인데 거기서 멈추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위구르 신장 지구나 이런 독립 세력들에 대한 시그널링도 같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 커뮤니티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그렸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이 핵 역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저위력 핵폭탄, 그러니까 전술 핵폭탄을 실제 투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 얘기인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제 국방부 관점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올해 5월 달에 제가 이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부장관 트럼프 일기 때 이제 전략을 짰던 분하고도 잠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얘기를 하는 것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 전쟁을 언급하면서 결국은 상대가 오판하도록 뭐냐면 그 에치슨 라인을 그려가지고 결국은 오판하도록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거야. 오판하도록 말해서 북한의 침공을 초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브리지 콜비도 얘기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원을 그만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결국은 미국의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양쪽 다 투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타이완에 가야 될 지금 미국의 무기들이 지금 다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도 지금 준비 태세에서 지금 어쨌든 공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회비용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실제 침공 가능성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로는 중국이 지금 어쨌든 항공모함도 만들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일본 외교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지만 시진핑하고 오바마가 처음에 만나고 정상회담을 했을 때 시진핑이 이런 말 합니다. 날짜 경계에서 태평사역에서 반을 가는 날짜 경계를 해가지고 우리는 평화적인 공존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지도를 딱 보여주면서 오바마한테 날짜 경계설 위주로 우리가 같이 공존하도록 하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이 태평양의 앞마당은 이거 우리 영향권에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날짜 경계선으로 하자면은 일본도 중국이 내화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날짜 경계에서 필리핀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근해나 어쩌면 일본이나 다 자기의 앞마당인 거죠.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굴욕적인 발언인데 이게 중국의 인식 범위입니다. 중국은 이제 옛 중국 미들 킹덤이잖아요. 그 영광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타이완이 핵심 계획이 병목 구조입니다. 결국은 미국은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딱 마개로서 이제 타이완을 갖고 있는 거여서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80% 이상이 타이완 해협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중국은 이 타이완 때문에 원양 함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목을 이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 타이완을 잡아야지 자기네들의 이제 일본하고도 이제 분쟁이 된 센카쿠 열도 그 부분도 이제 영향을 오키나와 그리고 기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통일 문제인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한 건데 독재자로서 지금까지 시진핑은 등소평 때 얘기했던 이제 100년 동안 어쨌든 미국 건드리지 말고 조용하게 내공을 쌓으라 도강행의 전략에서 시진핑은 이 경제가 엄청나게 커다 보니까 이 어쨌든 중산층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미국이 이제 의도한 대로 자본주의가 이제 확산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 체제 저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민족주의로 풀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젊은 세대 중국 세대들이 가장 무경화된 세력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타이완의 이제 통일 남북 문제처럼 타이완 입장에는 통일 문제입니다. 이 일을 해야지만 이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거는 위구르 신장 문제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유산인 겁니다. 결국 이제 푸틴도 마찬가지지만 시진핑은 어쨌든 권력 누수를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내부 체제 단속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자기가 약속했던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서는 통일 문제에 대한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전략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타이완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이점 이제 결국 이제 반도체 공정인 거죠. 결국 중국도 지금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 미국을 이제 따라가려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타이완 반도체가 갖고 있는 공장이나 이런 설비에 대한 확보 대충 이제 세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